그 사람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 그 사람들은 그 결과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생활하는 사람이야. 대한민국의 축구선수 출신 감독,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수 시절 포지션은 센터백, 현역 시절 14년간 국가대표팀에서 137경기를 출전한 대한민국 역대 최다 어매치 출전자이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무려 4번의 월드컵에 출전하였으며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선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팀 공격을 이끌며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 이때부터 유럽 클럽들도 여러 이적설을 띄우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FIFA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득표하여 21위에 올랐다. 그의 명성이 정점에 다다른 대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고 한국을 4위에 올려놓은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유일한 월드컵 브론즈볼과 월드컵 올스타팀, FIFA 올해의 선수 17위, FIFA 100 등의 커리어를 쌓았다. 그러나 감독으로서는 극과 극을 경험하였다. 2009년 U20 월드컵 8강,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초반에는 연령별 대표팀에서 엘리타 코스를 밟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며 호평을 받았으나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기존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뜨리고 자신이 올림픽에서 썼던 런던 세대 위주로 선수를 선발하여 의리 축구 논란을 일으켰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조별 예전에서 탈락해 국민들에게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월드컵이 끝나고 사임했다. 이후 2016년 중국 슈퍼리그의 항저우 위청 감독을 맡았으나 1년 만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된 이후 지도자 생활을 접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로 활동했다. 초반에는 어대표팀 감독 시절의 비판, 낙하산 인사 문제, 당시 축구협회의 논란에 의해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부회장 겸 기술위원장의 김판곤 전 홍콩 감독을 초빙하여 축구협회의 미숙한 행정 처리를 상당히 개선시키는 등 행정가로서는 호평을 받았다. 행정가로 전향하며 지도자 커리어는 종료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1년 울산 현대의 감독을 맡으면서 지도자로서의 명예회복과 재기를 노렸으며 2022년과 2023년 K리그 2연패를 달성하면서 감독으로서 재기에 성공한 뒤 10년 만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다시 맡게 되었다. 경력, 감독 스타일, 전술적인 성향이나 철학 개인만의 축구관념이 아예 없는 감독은 아니지만 전술 능력보다는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팀을 휘어잡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전형적인 매니저형 감독이며 펩 과르디올라나 아닉수보단 카를로 안첼로티나 최강희 같은 유형에 가깝다. 사실 한국에는 전술가형 감독보다는 매니저형 감독이 더 많고 전술보다는 리더십이나 원팀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강했다. 그러다가 2020년대 들어서부터 한국이 축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며 서서히 전술가형 감독으로 대세가 변하고 있으며 매니저형 감독들이 자리를 잃어가는 와중 압도적인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국내 최고 반열에 오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전술 폭이 너무 좁은 감독이라 전술에 관해 논하기는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시절의 홍명보는 4-2-3-1을 응용한 두 줄 수비를 즐겨 사용했다. 국대 시절의 명보보를 점유율 축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오히려 기성용의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뻥축구 템백에 가까웠다. 실제로 득점들도 대부분 뻥축구로 얻어낸 득점이 대부분이었고 이 당시의 득점 루트를 보면 기성용이나 김영권, 정성용, 윤석영 등이 공을 높이 띄우면 제공권이 받쳐주는 박주영이 떨궈주고 공미인 구자철이나 측면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간 윙어인 손흥민, 이청용, 지동원, 김보경 등이 순간적으로 공격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 주워먹는 패턴이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알겠지만
윙어들을 철저히 갈아버리는 전술이다. 윙어들로 하여금 피치 끝에서 끝까지 왕복하게 하며 수비랑 공격을 번갈아 뛰게 해야 되는 전술이라 윙어들의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손흥민, 이청용, 지동원, 김보경은 모두 강철 체력으로 유명한 선수들이니 그렇게까지 비현실적인 전술은 아니지 않냐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력만 문제인 게 아니란 것이 문제다. 당시 손흥민은 아직 포텐이 터지기 전인 유망주였고 이청용, 지동원은 부상으로 부진했으며 김보경도 폼이 엄청 떨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해 텐백농볼 역습으로 빈약한 전력을 극복해보려던 나름의 현실주의 노선. 전술은 이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으로 완전히 만화축구로 전락해버렸다. 애시당초의 구자철은 공미를 소화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처진 공격수에 가깝게 플레이했고 박주영은 분명 제로톱 같은데 타겟맨에 가깝게 뛰는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괴상하게 돌아가던 팀이었다. 그리고 이 전술을 들고 나온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의 결과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용병술 솜씨는 미묘한 편이었다. 잘 쓸 때는 진짜 예지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천재적이고 번뜩이는 용병술을 보여주지만 못 쓸 때는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황당한 용병술을 보여주었다. 좋게 말하면 파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뜬금없는 용병술을 보여주는 감독. 안타깝게도 홍명보는 감독 스타일상 기본적으로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다. 새로운 선수에 대한 적응 기간이 너무 길어서 원래 아는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말더듬이라 불릴 정도의 눌변으로 악명이 높은 홍명보답게 언변 능력이 워낙 떨어져서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기 딱 좋다. 그리고 추억 보정에 약해서 과거에 자신이 한번 믿어줬을 때 잘해줬던 선수가 지금 엄청 부진해도 이번에도 믿어주다 보면 잘하겠지 하고 굳게 믿으며 팬들이 제발 걔 좀 그만 쓰라 해도 끝까지 믿으며 기적이 일어나길 비는 경향이 있다. 2012 런던 올림픽 때와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 때 박주영을 끝까지 신임한 것이 대표적인데 결과적으론 런던 올림픽 때는 진짜 믿음 끝에 기적이 일어났지만 브라질 월드컵 때는 홍명보와 박주영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로 끝났다. 울산 현대 부임 후 자신의 너무나도 좁은 전술폭의 한계를 깨달은 것인지 울산 현대의 감독을 맡은 후에는 4일 등 전술의 변화를 주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2 시즌부터는 경기마다 다른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K리그 감독 중에서는 다채로운 전술 변화를 보여주는 편이다. 주전 선수 대부분이 출전할 수 없을 때는 남은 주전 멤버의 과감한 포병과 교체 멤버들을 활용한 파격적인 용병술로 하늘이 대놓고 지라고 짜놓은 경기에서까지 꾸역승을 해내는 스퀴즈 플레이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묘하다는 평가를 듣던 교체 전술도 울산 부임 이후 일취월장에 교체 선수를 투입하고 승리한 경기가 굉장히 많다. 2022년 K리그 파이널 라운드의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는 35라운드 현대가 더비에서 이 용병술이 빛을 발했다. 김태환을 빼고 마틴 아담을 투입했는데 교체로 들어간 마틴 아담이 추가 시간에만 멀티골을 꽂아넣고 역전승을 거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첫 시즌은 비록 우승은 실패했지만 공격 축구를 보여준 덕에 선수와 관중 모두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완전히 황골탈퇴하여 리그 초반 선두로 치고 나갔고 중반 이후 전북의 급반등으로 매서운 추격을 받았으나 결국 승점 3점 차이로 우승을 이뤄냈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 김기동, 이정효보다는 덜하지만 K리그에서 현대 축구를 잘 따라가는 감독이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으니 정말 8년 전과는 다른 감독이 된 셈이다. 그렇다고 홍명보가 명장병 걸린 감독이란 뜻은 아니다. 홍명보의 뜬금포 용병술로 전해지는 사례들은
런던 올림픽 시절 김기희의 군 면제를 위한 센터백 교체나 인천전에서의 서령우, 센터백 포변 등 대부분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냥 엔트리 선발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모를까, 적어도 용병술 면에선 딱히 비판거리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또한 울산 감독 부임 이후에는 용병술은 잘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주며 적어도 용병술 하나만큼은 K리그 감독 중 상위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전술가로서의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데 비록 K리그 1 2연패를 이뤄내긴 했지만 2023 시즌 후반기 박용우의 이적 후 팀이 급격하게 흔들린 점, 리그 2연패와 별개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연이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끝에 2022 시즌은 조별리그 탈락, 2023 시즌도 하마터면 조별리그 탈락할 뻔하는 위기를 겪었으며 2023 시즌 이후 구스타브 루드빅손과 에사카 아타루의 인터뷰에서 미묘하게 홍명보가 전술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듯 지적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울산 현대에서 그의 모습을 조합하자면 여전히 전술가로서의 면모는 조금 떨어지지만 국가대표 시절에 비하면 어느 정도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무난한 용병술 그리고 압도적인 매니지먼트 능력을 앞세워 울산 현대를 K리그 최강팀으로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 홍명보 감독의 최대 장점. 감독 생활 내내 전술적 평가에 관해서는 말이 많았지만 그와 별개로 대표팀 감독 시절부터 매니지먼트 능력만큼은 국내에선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당장 K리그 감독 피급 라이센스.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 이전인 2010년에 이미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탓인가 신기하게도 홍명보 체제 하의 선수들은 하나같이 홍명보에 대한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국대 감독들을 보면 박종환 시절엔 최순호, 최인영, 이태호, 변병주, 박경훈이 무단이탈 사건을 일으켰고 김호, 아나톨리 비쇼베츠 시절에는 홍명보가 항명을 했으며 차범근은 울산 감독 시절 최강희와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고 조 본프렐에는 이유룡과 불화를 빚었고 최강희는 기성용을 위시한 해외파에게 아예 감독으로서 무시당하는 최악의 곤욕을 치렀고 울리 슈틸리케 시절엔 선수단 전체가 항명을 했으며 신태용은 성남 감독 시절 윤빛가람의 태업과 라돈치치와의 불화로 고생했고 위르겐 클린스만은 팀을 아예 방치해서 손흥민이 은유적으로 감독을 비판하는 등 선수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결국 아시안컵에서 선수단 불화 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홍명보가 국대 감독이던 시절만큼은 신기하게도 이 골 때릴 정도로 개성이 강한 국대 선수들이 하나같이 순한 양모드가 되어서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임 감독과의 불화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기성용과 자기 친구와 불화를 겪고 캐삭방을 하기도 했던 박주영 등등 성격이 특이하기로 유명한 해외파 선수들을 모조리 품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 악동 집단인 해외파 선수들은 신기할 정도로 홍명보 체제에선 큰 말썽 없이 조용했다. 심지어 월드컵 마지막 벨기에전 이전까진 계속 벤치에만 앉아 있었던 김승규, 김신욱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감독 명령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뛰어야 했던 홍정호 등은 홍명보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법한데도 홍명보가 사퇴할 때 격렬히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고 대표팀 내의 파벌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했던 곽태휘 역시 홍명보를 은근히 실드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저 선수들이 대인배인 게 제일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위 사례들이랑 비교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홍명보가 김호, 박종환 같은 소위 호랑이 스타일은 아니다. 대표팀 선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화를 거의 안 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심지어 세간에 알려진 꼰대 이미지와 정반대로 선수들과 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기도 널널하게 잡는 편이다. 자칫하면 호구 잡히기 쉬운 성향 탓에 당시 수비 코치인 김태형이 총대 메고 군기반장 노릇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
김태형이 선수들을 잡고 다니자 오히려 홍명보가 김태형에게 애들 잡지 말라고 혼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렇다고 덕장이라 부르기엔 애매하다. 일단 마틴 오닐이나 해리 레드넴 마냥 쓸놈쓸 성향도 있고 코치 시절 미들즈브러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던 이동국을 2007 AFC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데려가기 위해 간청하거나 월드컵 시절 부상 여파로 폼이 엉망이던 홍정호, 김영권, 곽태휘를 악강버로 강제로 경기를 뛰게 하는 등 쌍팔년도 스타일 기질도 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까지 무지성으로 까라면 주의자인 건 아니고 선수들을 챙겨줄 땐 확실히 챙겨준다. 덕장과 독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이 조화가 잘못되면 이도저도 아닌 미묘한 성격의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 홍명보는 이런 두 성향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된 팀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이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 사람 사는 세상에 크건 작건 다툼이 없을 수 없고 그건 팀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홍명보는 이런 팀 내의 분열을 아예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 월드컵 당시의 홍명보의 예를 들면 당시엔 감독 부임 전부터 해외파 vs 국내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고 이 두 파벌을 모두 끌어안으려면 팀 내 분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홍명보가 자신이 해외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국내파를 아예 포기하고 해외파로만 대표팀을 꾸린다는 최악의 선택을 했던 걸 생각해보자. 홍명보의 이런 병적으로 하나된 팀에 집착하는 성향은 특유의 인터뷰 스킬에서도 드러나는데 우선 공식석상에서 자기 선수들을 절대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선수들의 책임을 홀로 책임지는 등 선수진이 흔들리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 써가며 인터뷰를 하는 편이라 팀 내 선수들의 지지도가 상당하다. 타 감독들 중에 경솔하게 자기 선수를 비판하다 팀 내 분위기를 망쳤던 케이스가 많았던 걸 생각하면 이건 분명 홍명보만의 장점이 맞다. 반면 좋지 않게 자신을 떠난 선수에게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비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울산을 통수치고 제1리그로 이적한 오세훈을 두고서는 우리 선수가 아니니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한 울산과 임대 연장 계약을 논의하던 중 전북과도 임대 계약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북으로 이적한 아마노준을 두고서는 모두를 당혹해 할 정도로 강한 수위의 비난 발언을 KBS 구시 뉴스 인터뷰 등에서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기 선수냐 아니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사실 이건 홍명보의 전략적인 인터뷰라 보는 시각이 많은데 주축 선수들이 계속 팀과 좋지 않게 헤어지며 팀 내 선수진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위험이 있으면 탈영병을 공개 처형하는 방식으로 팀을 하나로 결집시키려 한다는 것. 이렇듯 철두철미할 정도로 팀 분위기를 확실히 휘어잡는 그의 언론 플레이는 팬들 사이에선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편이지만 인간적인 면과 별개로 팀의 감독으로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대부분인 듯하다. 게다가 의도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다른 국가의 리그에 비해서 조용하고 화제거리가 없는 K리그에서 이런 화제를 만들어 K리그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사실 홍명보가 선수들에게 안 먹히고 대접받는 것은 국대 레전드 출신 감독이라는 메리트가 꽤 크다. 카리스마고 뭐고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 팀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대선배인데 후배들 입장에선 말 안 듣고 개길 수도 없는 것. 참고로 해외에서도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앨런 시어러, 젠나로 가투소, 게리 몽크, 치네딘 지단 등 구단 레전드가 그 구단 감독을 맡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들은 감독으로서의 성패와 별개로 높은 확률로 선수단을 제대로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특유의 느낌을 쉽게 설명하자면 군대에서 이리병 시절 군생활 가장 열심히 하던 에이스가 말년되면 후임들에게 화 안 내고 착해 빠지게 행동해도 후임들이 알아서 선임으로서 대우하는 경우랑 비슷하다 보면 된다. 특히나 올림픽 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감독 말을 들으면
군면제라는 최고의 포상까지 더해지니 선수들 입장에선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특징들 탓에 국대 감독 시절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감독으로서의 홍명보를 안 좋게 보지만 정작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가장 존경하는 은사로 홍명보를 꼽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현역 시절 후광발로 장악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과묵하고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성격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거기에 대한 시선과 비판을 본인에게 돌림으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성격과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은 그동안 울산에게 모자랐던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며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올린 멘탈리티는 다음 해에도 그 진가가 드러났는데 4번의 동해안 더비와 현대가 더비, 총 8번의 더비 매치에서 겪은 패배는 단 1번뿐이었다. 즉 아무리 다른 팀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해도 더비에서 잡아야 할 경기는 귀신같이 잡아냈단 소리이며 근 몇 년간 울산이 우승을 놓친 결정적 이유가 결정적 순간에 라이벌 팀들을 만났을 때 이전에 당한 기억이 되살아나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경기를 내주는 바람에 다 잡은 우승이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이 위닝 멘탈리티가 홍명보의 울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수들의 인성과 기본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울산 현대축구단 일부 선수가 2023년 초 포르투갈에서 진행된 전지훈련에서도 무례하게 행동해 홍명보 감독에게 혼났다는 일화가 있다. 전지훈련 식당 아주머니한테 버릇없이 굴자 홍명보가 너희 그러는 게 어른으로서 할 짓이냐 고 말하며 선수들을 진지하게 혼냈다고. 선수들은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안 치우고 그냥 갔고 홍명보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는 난 축구만 잘하는 선수는 필요 없다. 예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울산 현대의 2023 시즌 우승 이후 인종차별 사건, 김태환 이적 사과 등을 통해 팀 내부가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와중에도 팀을 휘어잡아 관리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시즌 막판 전술적 능력이 지적되며 고생한 것과는 별개로 다시 한번 매니지먼트 능력 하나만큼은 압도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고평가를 받았다. 행정과 경력 2017년 대한축구협회의 파동에 따른 조직 개편에서 전무이사로 선임되었다. 분명 감독 시절의 실책이 크기는 하지만 선수 시절의 훌륭한 경력과 올림픽 대표팀에서의 성과 등 실적이 없는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거기다 홍명보 지도자 경력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홍명보 본인은 이전부터 지도자보다 행정가 쪽으로 꿈꾸고 있었다. 본인의 자서전에도 행정가가 되는 것을 더 희망하기도 했으니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론 본인이 원하던 대로 행정가가 된 셈. 다시 감독직을 절대로 수행하지 않으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감독 생활의 끝이 썩 유쾌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로 다시 가닥을 잡았으니 감독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지도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행정가의 길을 갈 작정이라고 한다. 단 홍명보의 행적에서 드러나듯 축구협회 파동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치 라인을 탄 인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축구 팬들은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박지성, 홍명보를 발탁한 협회의 깜짝 인사가 애초에 근본적으로 스타 마케팅이자 2002년 추억 보정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 개편으로 이미지 쇄신을 꾀했던 협회의 이미지는 좋아지기는 커녕 바닥을 모르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애초에 전무이사라고 하면 고위 임원급 보직인데 홍명보는 행정가 준비를 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행정 실무를 수행한 적은 없으니 못해도 전무급의 고위직은 아닌 위치에서 시작해야 정상이다. 사실상 낙하산이다.